자, 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랜만에 제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평화로운 주말 아침 시간이고요. 아침 일찍부터 제가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고양시 외곽 지역에 있는 실내 게러지형 셀프 세차장에 가고 있고요.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원정 폴리싱을 하러 갑니다. 폴리싱 할 대상 차량은 제가 예전에 아트디샤인의 그래핀 코팅을 시공했었던 벤츠 S클래스 차량이고요. 그게 벌써 제가 시공을 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쌓인 스크래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서 오늘 폴리싱도 하고 유리막 코팅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촬영 계획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편안하게 폴리싱 하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폴리싱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폴리싱을 하는지 조금 뭐랄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폴리싱을 할 때 어떤 마인드셋, 그리고 어떻게 약재 조합을 하고 어떤 테크닉으로 공략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폴리싱을 연구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보시면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게러지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 게러지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외부 클리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꼼꼼히 뿌려서 오염물을 1차로 제거합니다. 이후에 스노우폼을 뿌려주었습니다. 스노우폼에 사용한 샴푸는 카프로의 리셋을 1:10으로 희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트질로 본세차를 해 주었습니다. 본세차를 마치고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주었는데요. 화면상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본넷에 워터스팟이 엄청 많았습니다. 디젤 차량은 다른 차량들보다 엔진룸의 온도가 높아서 워터스팟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마스킹은 해줬고요. 조명을 이용해서 도장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제가 원래 사용하던 조명이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조 조명을 보다 보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월이 덮여져 있어서 도장이 약간 탁하고 광도가 낮아진 모습입니다만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수월 마크와 워터스팟을 제거하는 정도로 작업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게 패드와 컴파운드의 조합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패드는 오렌지 라이트 커팅 폼 패드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컴파운드는 3D 카케어의 원을 조합하여 원스텝 폴리싱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원스텝 폴리싱은 커팅과 피니싱을 한 번에 하는 폴리싱 기법이라서 이 차량처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장면의 연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컴파운드를 패드에 콩만한 사이즈로 3번 짜줍니다. 폴리셔의 파워 코드를 어깨 위로 올리고 작업할 부위에 톡톡 찍어줍니다. 자, 폴리싱을 시작하는데요. 사용한 폴리셔는 루페스의 LHR21 마크 2입니다. 21mm의 편심을 가지고 있어서 커팅력이 좋으면서도 밸런스가 좋은 폴리셔고요. 사용한 단수는 4단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보통 원스텝 폴리싱을 할 때는 평소보다 좀 오래 작업을 해주는 것이 결과물이 좋습니다. S클래스는 고경도 도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타올로 잔여물을 닦아낸 후에 카프로 이레이저를 뿌리고 닦아서 유분을 제거한 다음 작업 결과를 살펴봅니다. 오, 작업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럽네요. 한 번의 작업으로 모든 워터스팟과 스월을 제거함과 동시에 광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나 할까요? 자, 조합을 찾아냈으니 이젠 동일한 조합으로 조금씩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한 번에 조합이 완성돼서 약간 싱겁긴 하지만 이따가 다른 컴파운드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폴리셔를 잡고 있는 자세를 보시면 폴리셔를 왼손과 오른손이 시온 모양이 되도록 잡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가끔 무리하게 폴리셔를 일자로 잡으시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자세가 불편해서 쉽게 피로해지고요. 작업하는 아랫부분이 폴리셔의 본체가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밀한 작업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폴리셔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양이 아까보다 약간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폴리싱을 하다 보면 컴파운드가 조금씩 패드에 흡수되기 때문에 갈수록 사용량을 줄여가야 합니다. 동일한 양을 계속 사용하면 나중에는 컴파운드가 너무 많아서 패드가 떡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컴파운드를 타올로 닦을 때는 타올의 여러 면을 사용해서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면으로 계속 닦으려고 하면 잘 닦이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서 수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컴파운드를 2번만 짜줬죠. 왜냐면 이번에 작업할 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작업할 면적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컴파운드의 양을 조절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가 떡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작업한 후에 버핑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컴파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워터스팟과 스월이 사라진 본넷의 모습이 너무 맑고 투명하네요. 이 맛에 폴리싱 하는 거죠. 다음은 본넷의 가장자리를 작업해 줄 텐데요. 이렇게 좁은 구역을 작업할 때는 패드보다는 표면에 살짝 컴파운드를 짜주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한번, 아래쪽에 한번 떨어뜨려 주었고요. 그 위에 패드를 콩콩 찍어준 다음 작업합니다. 얼핏 보기에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 살짝 움푹 파여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곳을 작업할 때는 한 번에 하기보다는 위와 아래로 면을 나눠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예전 영상 중에 차량 측면을 폴리싱하는 방법이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작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길게 스크래치가 하나 보이네요. 이럴 땐 쿨하게 그 부분만 한 번 더 작업해주면 됩니다. 스크래치마다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크래치가 제거되는 정도의 조합으로 맞춰 작업하시되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작업하는 방향이 불필요한 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프로 이레이저를 통해서 유분기를 제거해준 후에 스크래치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깔끔해졌네요. 좋아요. 자, 본넷 앞쪽엔 벤츠의 상징인 삼각별 엠블럼이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패드와 내 눈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유지하셔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엠블럼 주위를 마스킹 테이프로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복잡한 모양이 아닌 이상 오히려 컨트롤에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는 게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작업한 쪽과 안 한 쪽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작업 중간에 패드 표면에 컴파운드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패드를 털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패드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귀찮다고 패드를 털지 않으면 갈수록 성능이 떨어져서 균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패드를 털어준 김에 다른 컴파운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호케미의 F0601 파인컷 컴파운드인데요. 이 제품도 적당한 커팅력과 피니싱 성능이 있기 때문에 3D 카케어의 원과 비슷한 포지션인 컴파운드입니다. 한 번도 작업하지 않은 곳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드가 지나가는 자리에 마치 얇은 기름막이 생기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윤활력이 오래 유지되는 컴파운드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런 컴파운드들이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진, 가루 날림도 적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컴파운드들을 선호합니다. 닦아내는 것도 비교적 쉬운 편이네요. 버핑을 하고 나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작업 안 한 곳을 기준으로 왼쪽이 방금 작업한 코호케미 F0601이고요. 오른쪽이 3D 카케어의 원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두 쪽 모두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는데요. 코호케미로 작업한 왼쪽이 아주 약한 스크래치들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커팅력은 3D 카케어의 원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어서 트렁크 상판을 작업하겠습니다. 폴리싱을 할 때는 도장면이 생긴 굴곡을 따라 작업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대충 보면 평평해 보이는 표면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굴곡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트렁크의 상판도 자세히 보면 끝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양에 따라서 폴리셔를 기울여서 작업을 해줘야 빠진 곳 없이 스크래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거울같이 반짝이는 트렁크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C필러와 뒤 휀더 쪽입니다. 보통 차량의 휀더는 굴곡이 많기 때문에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의 모양을 따라서 폴리셔를 잘 운영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S클래스는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굴곡이 심한 곳을 작업할 때는 폴리셔를 좌우 방향 그리고 위아래 방향으로 중첩해서 작업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놓치는 곳 없이 꼼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어서 뒷범퍼를 작업할 텐데요. 범퍼를 작업할 때는 바닥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하면요, 다음날 허리 통증으로 엄청 고생하시니까요, 바지가 좀 더러워지더라도 바닥에 털썩 앉아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범퍼는 차에서 가장 낮고 여러 충격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스톤칩이나 깊은 스크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은 차량도 범퍼는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완벽한 결과물 보다는 약간의 타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렁크 쪽을 작업하면서 테일라이트를 살짝 봤는데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스크래치가 많이 쌓여서 전체적으로 광도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도장면은 반짝반짝 하는데 테일라이트만 탁 하면 아쉽겠죠. 테일라이트도 폴리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작업 전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반을 나눠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스텝 폴리싱보다는 좀 더 강한 투스텝 조합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의 마이크로파이버 커팅 패드와 이번에 카프로에서 새로 나온 울트라 컷 컴파운드를 조합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너무 아래쪽이라 잘 안 보이네요. 픽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단수는 4단으로 총 2번의 커팅을 해주었습니다. 테일라이트의 표면도 도장면처럼 차량마다 경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도장면을 폴리싱할 때와 똑같이 결과물을 확인해 가면서 조합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커팅을 마친 이후에는 흰색 폼패드와 코우케미 M302를 이용해서 피니싱을 해주었습니다. 커팅 단계에서 데미지가 크지 않았다면 피니싱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데미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테일라이트에서 거울과 같은 광이 나오고 있네요.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유분 제거제로 닦은 다음에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꽤나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